안녕하세요.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방법, How to use 페이스북을 강의하게 될 윤정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는 보셨음직한 페이스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페이스북을 포함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원래 SNS라는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그 서비스, SNS라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SNS라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SNS라는 것은요,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도와주는 그러한 다양한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SNS가 단순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어떤 걸로 대표될 수 있냐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그랬죠. 그러면 전자우편이나 인스턴트 메신저,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MSN이나 네이트온 등도 SNS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블로그나 혹은 다양한 카페들, 그리고 회원제 사이트인 다양한 여러분들의 포털까지도 SNS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소통이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예전에 우리가 뭐 10년쯤 전에 유행을 했던 I love school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I love school과 같이 학교의 동기나 혹은 친구들 일정한 그룹으로 모아주고 분류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들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가장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은 싸이월드가 되겠죠. 사실 싸이월드의 미니홈피가 I love school 외에 가장 이런 SNS의 개념을 가장 먼저 실천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이월드의 미니홈피의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이 친구 찾기죠. 그리고 친구의 파도 타기들, 이런 것들이 SNS, 인적 네트워크 형성하는 기본입니다. 또 비즈니스용 SNS인 링크나우라는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마이크로 블로그 형식의, 그러니까 블로그인데 내가 의견을 주로 피력을 할 수 있는 SNS 서비스이긴 한데 조금 더 작은 개념의 마이크로 블로그 형식의 네이버의 미투데이, 다음에 요즘 네이트의 커넥트란 서비스도 있고요. 해외에서는 보자면 페이스북, 이것은 조금 더 커뮤니티에 가까운 사이트죠.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트위터, 링크드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에는요, SNS라는 서비스가 개발된 이 초기에는 주로 친목 도모였고 정말 단순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소셜 네트워킹 자체가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직접 편지를 쓰거나 다양한 매체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뉴스를 접했는데 이제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정보 공유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소셜 네트워킹에 의해서 생성된 네트워크는 새로운 미디어로서, 뉴 미디어로서 어느새 여러분들 그런 피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소셜 네트워크의 장점이라면요. 수천만 명의 고유한 서비스 사용자를 모을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하지만 초기에는 이러한 등록된 사용자들만 가지고 어떠한 일정한 수익을 내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점점 스마트폰이 올해 아주 급속하게 늘어났죠. 이렇게 모바일로 전해지는 이런 SNS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노출되는 광고에 대한 수익이나 소셜 게임을 위한 수익 혹은 사업자들의 즉 간접적인 광고를 통해서 사업을 홍보하는 다양한 비즈니스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SNS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전 세계 7억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남북한 합쳐서 7천만 명이라고 하니까 7억 명이라는 수치는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시죠? 예, 최근 닐슨이라는 그러한 통계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소셜 네트워크 중에서도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앞서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여성들이 55%, 남성들이 45% 정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그런 수다가 고스란히 SNS 서비스 그리고 그 스마트폰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겠죠. 나이대로 봐서도 18세에서 54세까지가 가장 SNS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SNS도 활발하게 사용한다는 것이겠죠.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같이 공부할 페이스북이라는 것은 최근 4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미투데이 같은 그러한 서비스는 11월 현재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까 물론 뭐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 국한된 서비스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4억 명과 3,300만 명이 되게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SNS, 너무 포괄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 혹은 마이크로 블로그라는 개념으로 SNS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NS의 포지셔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다양한 SNS 중에서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Y좌표는 커뮤니케이션의 빈도이고요. X좌표는 1대1 커뮤니케이션이냐, 1대 다수의 커뮤니케이션이냐를 의미합니다. 맨 오른쪽의 경우는 트위터, 다음에 커넥트, 페이스북, 다음에 네이버의 미투데이인데요.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빈도도 높고, 다음에 1대 다수의 그러한 정보 공유나 의견 공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그다음에 여러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간편한 트위터나 페이스북 미투데이 그다음에 C로그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 밑에를 보시면 커뮤니케이션의 빈도는 그 위에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비해서 높지는 않으나 1대 다수와의 그런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블로그입니다. 싸이월드에도 블로그가 있을 것이고요.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그리고 블로그 전문 사이트인 티스토리나 이글로스가 있겠죠. 왼쪽으로 가보시면 이제는 빈도수 높지 않지만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대1, 즉 제가 지정한, 상대방이 지정한 그 단 한 사람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이메일 서비스예요. 그래서 다음 이메일, 네이버 이메일, 네이트 이메일, 파란 이메일 등이 있겠죠. 그리고 왼쪽 상단을 보시면 커뮤니케이션의 빈도는 높지만 1대1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메신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대부분 메신저나 이메일이나 블로그나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계시겠지만 내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느냐, 어떤 소통을 원하느냐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빈도를 높으며 다음에 1대 다수, 여러 사람이 함께 대화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미투데이나 C로그 같은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트위터가 있을 것이고요. 다음 미투데이가 있을 것이고요. C로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게 될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특장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을 선택하시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각각의 특장점을 잘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먼저 트위터의 경우입니다. 트위터의 경우는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의 원조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마이크로 블로그라는 것은 인터넷에 블로거가 올린 한두 부장 정도의 그런 단편적인 정보를 해당 블로그에 관심이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전송 방식입니다. 때때로 그 미니 블로그 내 사용자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형태는 마치 채팅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채팅은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오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글을 남기시고 밑에 댓글을 쭉 남기시죠. 예, 댓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댓글과 같은 형태가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마이크로 블로그의 원조이자 데모가 이 트위터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트위터의 경우는 전 세계에 서비스 지역 제한 없이 전 세계 이용자랑 마이크로 블로그의 장점을 살려서 간단한 글을 손쉽게 쓸 수 있는 140자의 그러한 단문 전용 사이트입니다. 때문에 글 등록을 하거나 댓글을 다는데 아주 편리하고 간편합니다. 때때로 댓글을 달고 댓글을 퍼오고 이런 절차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작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혹은 작은 이슈가 급속도로 전달돼서 어느새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장 큰 예는 그런 거죠. 유명인 사이트에 희귀 혈액형의 헌혈자를 구한다고 메시지를 남기면 다양한 사람들이 그 글을 퍼와서 리트윗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퍼와서 여러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글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호응도나 정보 공유에 유용합니다. 트위터는 그 가입 절차가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 사이트는요, 가입 절차가 아주 간단해요. 우리나라 사이트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고요. 정확한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나서 가입을 인증해주는 방식입니다. 트위터는요, 그 중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이메일하고 이름만 넣으면 가입이 끝나요. 아주 간단한 케이스고요. 트위터는 팔로워, 팔로잉, 리트윗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트위터 내에서 팔로우라는 것은 내 글을 구독하는, 즉 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팔로윙이라는 것은 팔로잉이라는 것은 그 반대겠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구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팔로워랑 팔로잉이랑 뭐가 다르냐면 팔로워는 내가 허락을 해야 되지만 팔로잉의 경우는 굳이 그 사람이 허락을 안 해도 나는 그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단 그 사람이 허락한 글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팔로워로 서로 친구를 맺게 되면 내가 쓰는 대부분의 글들을 그 나의 팔로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팔로워는 나를 따르는 사람, 팔로잉은 내가 따르는 사람 이렇게 달라질 것이고요. RT라는 것은 이제 이메일로 보면은 전달이란 뜻이에요. 내가 그 글을 그대로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글을 보여주는 혹은 내가 그 글을 그대로 가져다가 나의 그 트위터에 오픈을 시켜놓고 나의 팔로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RT를 통해서 정보가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오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현재 100만 명 이상이 가입해서 이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트위터에 들어가 볼까요? 네, 트위터를 쳐보겠습니다. www.twitter.com 네, 이렇게 보시면 twitter.com을 들어가시면 가입을 하셨다면 이러한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쭉 보시면 제가 팔로잉 하고 있는 다양한 유명 인사들이 보이죠? 네, 저는 뭐 이회수 님이나 여기 박경철 님이나 이런 분들을 팔로잉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분이 쓰시는 글들이 바로바로 저한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1시간 전에 쓰셨고 그 다음에 RT, 요것은 뭐 RT를 하고 있고 이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여기다 쓰든 간에 물론 이분들이 제 글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다 간단하게 쓰고 혹은 제가 이분들의 글을 보고 간단하게 그런 리플라이, 답글을 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네. 그래서 요렇게 게시판의 축소판이 혹은 댓글과 댓글만 모아놓은 형태가 이런 트위터입니다. 물론 지금 이 형태는 대부분의 SNS 서비스, 대부분의 이러한 서비스가 동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번에는 미투데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마이크로 블로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미투데이는 네이버에 아이디만 있으시면 간단하게 이 미투데이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블로그와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트위터보다 10글자 많은 150자 내외의 단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삭제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2010년이 오면서 삭제 기능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그 개발을 하기 전에 2007년도에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말에 네이버에서 인수를 해서 조금 더 개발을 한 다음에 여러분께 오픈이 된 거겠죠. 아마 네이버에서 이러한 SNS 사업의 사업성을 인식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미투데이의 경우는 네이버의 주 이용자가 주로 10대, 20대, 30대 초반이에요. 좀 빠르고 경쾌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주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때문에 주로 이용층이 이렇기 때문에 연예인을 필두로 한 마케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싸이나 지드래곤이나 탑이나 이렇게 다양한 연예인들을 젊은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이버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쭉 보시면 미투데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미투데이 가기 이렇게 눌러보시면 미투데이의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거의 트위터랑 비슷한 형식입니다. 근데 여기는 한국 형식이다 보니까 친구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투데이의 메인 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실시간 이슈에 맞춰서 다양한 실시간 이슈에 맞춰서 올라오는 글들을 모아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이버의 이런 검색 기능을 강화시켜서 연계하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컴퓨터실이나 밴드석의 YG 패밀리 콘서트 이런 것이 쭉 있고요. 물론 들어가서도 내가 원하는 연예인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친구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C로그라는 것은 네이트에서 새로 선보인 기능이죠. 그래서 미니홈피 커넥터에 이어서 네이트에서 새로 개발한 SNS 서비스인데요. 주자인 만큼 여타의 SNS 장점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같이 개방형 친구 추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혹은 트위터나 미투데이처럼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비공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의 타임라인이나 미투데이의 그런 메인 페이지처럼 모아보기 기능이 있고요.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능이 있어서 일종의 팔로잉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보기, 인맥관리, 그리고 공감 기능이 이 C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C로그는 기본적으로 네이트 가입자들하면 누구나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C로그에 가기를 하시면 이렇게 저도 물론 유명한 연예인들의 그 글을 받기를 신청을 했어요. 일종의 팔로잉 기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보기, 한 줄에 쭉 모아볼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있어서 참 편리합니다. 이 C로그의 가장 큰 장점은요. 여러분들이 친구 일촌으로 맺고 있는 미니홈피상에서 일촌으로 맺고 있는 다양한 친구들의 그 실시간 올라오는 글을 여기서 이 모아보기 기능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바로 이렇게 댓글을 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로그는 기본적으로 이 싸이월드의 미니홈피가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베이스를 조금 더 간편하고 그다음에 접하기 쉽도록 정리해 놓은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저는요, 이 C로그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메신저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데이트를 자주 하진 않지만 친구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미니홈피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실 것이 페이스북이라는 것입니다. 2010년 가장 핫한 이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인데요. 2004년도 2월에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었던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있죠. 처음에는 그냥 ICQ처럼 하버드 대학생만을 위해서 하버드 대학생만 가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좁은 작은 서비스였는데 점점 스탠버그, 컬럼비아, 예일대 이런 아이비리그 학생들로 영역이 넓어졌고요. 그리고 점점 넓어져서 2005년도 말에는 2000개 이상의 대학과 2500개 이상의 고등학교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트위터와 미투데이와 C로그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뭐냐면 기본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미국의 엘리트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가입한 사람들이 지금 5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페이스북을 메인으로 이용을 하고 네트워킹을 형성하면서 미국의 엘리트, 20, 30대 엘리트가 주 이용층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10억 달러 이상으로 10억 달러 정도의 야후의 인수 제안을 받았으나 이것을 거절하고요. 2008년도에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 785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그런 억만장자 대열에 올랐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서비스가 아주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그만큼 이 서비스가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을 긁어줬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이 트위터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개방성에 있습니다. 개방성에 근거한 인맥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예상하시면 되냐면 싸이월드에서요.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우리가 1촌을 맺죠. 그리고 우리가 1촌을 타고 다른 1촌을 볼 수가 있죠. 그 1촌을 방문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죠. 그러면 또 우리가 방문한 친구들 중에서 익숙한 이름을 찾아서 혹은 괜찮은 댓글을 단 친구를 찾아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친구 찾기 형태로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요. 또 친구를 찾는 데 있어서 사실 트위터나 C로그나 미투데이의 경우는 명확하게 그 사람을 딱 찍어야 돼요. 내가 윤아무개를 친구로 원한다. 딱 찍어야 되는데 페이스북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메일 안에 있는 주소록을 딱 긁어와서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이메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골라줍니다. 그러면 훨씬 사람들을 친구를 찾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추가를 하거나 친구를 찾는 자체가 아주 개방적이고요. 트위터나 다른 것처럼 좋아요 기능이 있어요. 팔로잉 기능이 있어서 꼭 내가 친구를 얻지 못해도 내 글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그 컨텐츠에 대해서 호감도를 갖고 있으면 그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꾸준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것이 이런 거고요. 페이스북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밑에 보시면 이게 메인 화면이긴 한데요. 들어가 볼게요. 페이스북의 경우는 그냥 facebook.com을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종의 팔로잉 기능이 가능하게 되고요. 연예인들도 있고 정보기관도 있고 일정한 특정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내가 보실 수 있는 거죠. 쭉 보시면 미국의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쓰고 있고요. 트위터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분 그 포인트가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할 당시에 트위터를 이용해서 그 젊은 층들의 호응도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마케팅 그 전략이자 마케팅의 그런 매체라는 인식이 갑자기 확 퍼진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래도 인기가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SNS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SNS에 대해서 쭉 알아봤어요. 네, SNS라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총칭하는 의미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단문으로 이루어지고 간단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SNS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SNS를 쓰실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점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개되고 너무 쉽기 때문에 자칫 실수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포브스에서 올해 발표한 SNS 사용 시 유의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SNS 사용하실 때는요.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친구를 맺으면 그 친구는 저의 개인정보를 다 볼 수 있거든요. 물론 한 단계 필터링을 할 수 있지만 그 필터링을 하기 전까지는 그 개인정보를 그 다른 친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너무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개인적인 사진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 있죠. 뭐 구체적으로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진들은 웬만하면 오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리트윗이나 그다음에 뭐 좋아요나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이에요. 제 거는 지워도 일단 옮겨간 건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 롤렉스 시계가 있네, 뭐 돈이 얼마가 있네라는 것을 자랑하시면 안 되겠죠. 같은 맥락이에요. 친구에 대한 필터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다 가다 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글을 보았을 때 충분히 나쁜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겠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친구 사귈 때는 웬만하면 좀 이렇게 괜찮은 분들 사귀시는 게 좋고요. 휴가 계획이 언제니까 집이 언제가 비다, 놀러와라, 나 집에 없으니 놀러와라,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너무 급격한 감정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단문이다 보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글을 쓰게 돼요. 자칫 다른 사람의 감정을 위해하거나 혹은 매세에 위해된 그런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조급증을 버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줄을 쓰더라도 간편하긴 하지만 생각을 깊이 하시고 쓰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SNS를 쓰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7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SNS를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SNS가 무엇인가부터 SNS를 대표하는 다양한 종류들, 그리고 SNS 사용할 때 주의할 점까지 쭉 한 번에 훑어보았습니다. 조금 길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강의였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부하신 점들은 반드시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여기저기 모든 사이트를 방문하신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그러한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실질적인 가입하는 방법부터 글을 쓰는 방법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